1호님이네요. 아니지, 1호님이 설레는 거죠. 14옥수님에게 가가지고 여기서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한 거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돼서 그냥 약속을 지키고 올렸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큰 의미 두지 말고. 그 뜻이잖아요. 그 1호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호님은 그렇게 하면 전달될 줄 알았을 거야. 이제 마음의 소리인데 누가 마음의 소리를 듣겠어요. 14옥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아서 사람 마음의 소리를 그렇게 쉽게 고지고대로 해석하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14옥수님 많이 예전보다 더 생각도 깊어지고 표현도 온화해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 하고 그냥 크게 그러지 않는 거지. 우유부단함과 그 회피 성향 때문에 14옥순하고 9옥수님 싸웠죠. 오해가 막 계속 쌓여가지고 14옥수님도 14기에서 한번 경험을 했죠. 빡쳐서 화내는 게 얼마나 많은 여론의 그 피바람을 불러오는지. 근데 이렇게 하고 조금만 기다려 하고 갔다가 와가지고 돈가스를 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게 약간 9옥수님이 아까 싸워서 미안해, 돈가스야, 메뉴 선정은 1호님이 했어, 우리 화해하자, 그 느낌으로 돈가스 주는 느낌으로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왜곡해봐서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약간 1호님의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14옥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모양새가 진짜 웃기게 됐어. 애한테 돈가스 하나 좀 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다 같이 먹을 때 안주거리였어. 1호님의 의도는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14옥수님하고 함께 먹는 기분으로 선물해서 먹는 걸 봐도 같이 먹는 느낌이 들겠지. 약간 그런 나름의 낭만이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라는 말이 나 가는 거에 의미 두지 말고 마음 복잡해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칠옥수님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네. 칠옥수님은 알벌칠 뚜껑을 열어가지고 딱 보고 분위기 보고 저기 트로피 왔네. 1호님의 마음은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거지? 뭐 14옥수님한테 저 주네. 뚜껑 닫고 그냥 보는 거야 지금. 나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구나. 물론 여기서 더 선택할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11옥수님이 지금도 공격적인 언행이 나와요.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나오긴 해도 그래도 덜 욕먹는 게, 욕을 거의 안 먹죠 실은 11옥수님은. 엄청나게 노력해서 변화했다는 게 보이거든. 저 정도 변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좋게 보면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 뭐 여기 14옥수님, 9옥수님 뭐 싸우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11옥수님은 논란의 대상이 되질 않죠. 근데 7옥수님은 실은 어떤 변화를 가지기에는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 쉬운 7옥수님 이성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게 딱히 어딘가를 딱 집어내서 말하기에는 애매한데 이성 입장에서는 조금 날카롭고 공격적인 면이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딱 집어서 고치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하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성을 대하는 거는 해본지를 않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가 찾았어. 그래서 답을 찾아서 오긴 했는데 칠옥수님은 내가 뭘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도 감을 못 잡고 있고, 칠옥수님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도 딱히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차갑고 덜 웃고, 근데 또 그렇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웃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칠옥수님에게 만약 굳이 무언가를 한다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절실하게 그 최선을 다해보세요인데, 그 처음부터 100점짜리 마음을 원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연애를 잘하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100점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30점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선택을 믿고 그 사람이 뭐 30에서 100을 오가겠지. 그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의 노력을 믿는데, 약간 칠옥수님은 그냥 100점짜리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딱 이 마음이 동하는 그 순간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가능한 사람은 지금 킬러들의 수다의 원빈과 그리고 1호님. 킬러들의 수다의 원빈하고 지금 비유되네.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중년의 아이돌인가? 중년 아니지만 그런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이런 희망인가? 1호 안에 원빈 있다. 1호님도 외모 멋있죠. 멋있지. 그 왜 더 호감이라고 말하는지는 또 알겠어. 그러니까 더 마초적인 느낌, 그러면서 또 온화한 그런 성품이 이제는 드러나죠. 그런 차분한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매력이겠지. 또 칠옥수님이 안 되더라도 가서 부딪히고 깨져보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진작했으면 좋았겠구나. 그거를 조금 알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인생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의 칠옥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고. 안 될 것도 도전해가지고 가서 까여보고 망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야 그게 결국 알보칠이 되고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산업공학적인 인물이라고 할까? 1호님은 체형은 길면서 이렇게 좀 귀염귀염한 그런 외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4옥수님의 얼굴같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좀 긴 키를 보시니까. 근데 7옥수님은 조금 그 반대잖아요. 조금 외모적으로는 좀 날카롭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는 좀 귀여운 그런 부분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1호님이 많은, 왜냐면 1호님은 외모가 중요하니까. 근데 1호는 낭만이 있잖아. 이걸로 예를 들어서 언제든 여행 갈 수 있고, 여기에 가면은 뒤에 부모님을 타고, 아니면 언제든 뭐 안마 의자에서 이렇게 마사지도 받으면서 뭐 낭만이 상상도 못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게 생각해보면 1호의 삶의 방식, 그 낭만에 반한 거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칠옥수님한테 감히 뭔가 변화를 제시하지를 못해. 아마 20대의 칠옥수님을 생각하면 더 심했을 거라고. 약간 칠옥수님의 이상치가 너무 높은 거지. 그래서 어쨌건 칠옥수님도 여기에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나오는 거야. 아, 1호님. 여전히 1호님의 장점이 보여. 트로피는 치웠나요? 칠옥순이 1호에게 끌리는 이유는 호기심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자로서 보여야 된다. 그게 미녀 눈에는 남자가 별로 없어. 평범한 남자가 별로 없어. 다들 위축돼 있거나 더 돋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공격하거나 그 사이에서 무언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사람이 생각한 기존의 별 볼 일 없는 그룹에서 나와야 돼.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1호님은 기다려요. 이따가 봐요. 맛있는 거 싸우려니까 간단히 먹고 기다려요가 됐어. 그리고 이제 사오님도 또 위로를 하러 가죠. 14옥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갑게 장난을 친 건 맞지. 근데 사오님은 지금까지 혼자 남은 사람에게 항상 저런 챙김을 했어. 2호에게도 했고 와룡님에게도 했죠. 이유가 혼자 영창놀이 했잖아요. 혼자 좌선하면서 영창놀이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원님 와가지고 뭐 왜 그러냐고 농담하고 갔잖아요. 와룡님도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한 번 또 얘기하고 이렇게 회진 돌고 갔다고. 그러니까 사원님은 원래 주변 사람을 챙겨. 여기서는 마침 혼자 남은 사람이 14옥 밖에 없었지. 그래서 14옥에게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손 앉아가지고 저기서 짐 싸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거 뭐 있어? 트로피 닦아야지. 아,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이날 좀 전에 14옥과 아까 이제 어떤 경쟁이 있었고, 근데 사오는 나를 만나러 오면서도 14옥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 저런 코스프레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또 저러고 있네? 근데 문제는 사오님은 구옥순의 남자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사오님도 그 얘기를 해. 누가 보면 한 100일쯤 사귄 줄 알겠네. 라고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네 남자친구냐? 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근데 구옥수님은 이미 자기가 마음이 가놓고 사오를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겠단 말이야. 사오를 저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할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야지. 이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만나고 좋게 변화하면 그러면 감사한 거지. 안 변하는 게 디폴트지.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아. 그 짝대 정도만 만났어도 거기서 뭐 변화를 요구하고 자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미 자기 인생 충분히 방향 잡고 이렇게 쭉 살아오신 사람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 뭐 바뀌나 그게? 그런 사람 만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호가 구옥순이 너무 좋아. 구옥순은 지금 결론을 못 내렸어. 그래서 사호가 구옥수님한테 나 좀 만나줘 라고 하는 상황이면 구옥수님이 너 그러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사호님은 뭐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뭔가 이런 약간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야. 오히려 구옥수님이 그 전에 막걸리 마시면서 사호님에게 정말 큰 마음을 느꼈어요. 뭐 그때 촬영하시는 분한테도 뭐 말했잖아요. 구기 때는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했잖아. 사호님한테 훅 빠졌잖아. 그러면 사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어쨌건 사원님은 옥순아 하고 14옥순을 챙깁니다. 이거에 챙기는 행위는 실은 정말로 소외된 사람을 챙기는 심리야. 사원님이 이렇게 자유롭고 장난치는 거에 비해서 다음 주에 운장면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씩 그런 걸로 다시 보게 되는 건데 소외된 존재를 챙겨야 된다는 약간 거의 강박에 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공공의 선을 공리주의지. 결국 본인이 말하는 공리주의고 인류애인데 그런 게 사원님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까? 단순히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자유를 선택한 삶을 살다 보니 책임의 무게가 크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그 자유를 선택했고 그동안에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렇게 주변을 챙기는 걸로 나타났다라고만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 소외된 사람을 챙기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드러나는 한 부분이라고 봐요. 결국 부모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 부모님은 나를 의사를 하라고 아니면 뭔가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겨주는 게 너무 좋아.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섞인 거지. 지금 14옥순이 만약 14기였으면 실은 이 정도 서운함이면 얼굴 푹 숙이고 있지. 근데 14옥수님은 안녕 나 짐 싸요. 이런 드립이 이제 가능해진 게 저게 마음의 여유가 그래도 예전보다 생겼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4기 때 14옥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연애도 안 했고 한국 생활도 안 했고 10년의 세월 동안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상처 그리고 경계심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여유로운 본성을 찾았다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집에 캐리어에 트로피 안 들어가서 지금 죽겠어 지금. 왜 그래? 멘탈 좀 나갔어? 그래서 더 그래야 강인해지는 거야. 라고 14억을 선택하지 않은 사호가 얘기했다. 오늘 아침에 난 너였어 라고 고백한 14억에게 고백받은 사호가 혼자 14억을 혼자 두며 너 그렇게 혼자 지내봐야 강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 나름 위로고 실은 혼자 남은 14억을 챙겨주기 위해서 온 건 맞는데 14억에게 이런 드립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창문 설치하러 왔습니다. 이게 모기장 설치하러 왔어요 하고 있는데 구옥수님이 나왔죠. 옥순이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라고 사원님이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내라. 넌 혼자가 아니다. 라고 끝까지 드립을 치면서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저렇게 장난을 치면 좀 꺼져줄래? 꺼져주세요. 부탁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이렇게 이 정도 그런 농담하죠. 근데 저런 부분에서 지금 구옥수님이 싫을 수는 있겠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저렇게 꽁냥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싫지. 사오라는 인간이 소외되는 사람을 혼자 두지 못하고 무언가 그 사람의 기분을 올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어쨌건 사호도 그런 사회적 투자가 몸에 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소외된 사람을 챙김으로써 본인의 마음에 얻는 보상이 있어. 한 사람에게 내가 그런 책임을 다시 지려면 사호님은 견디기가 힘들죠. 구옥수님은 그 기회에서 당근도 주면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함에도 구옥수님은 당근은 안 주고 거기에서 결과를 줘. 난 너 고를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사원님은. 내가 구옥순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알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 근데 여기에서 구옥수님에게 과연 그런 나에게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계속 그 질문을 던지거든. 근데 구옥수님이 그걸 안 줬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원님의 마음은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니?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구옥수님이 조금만 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14억 혼자 있는 거 안쓰럽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랑 데이트잖아. 데이트하는 사람 기다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죠. 그러니까 구옥수님이 이전에 이혼님과 그런 초반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 뒤에 14억수님하고 말다툼이 있었고 지금 구옥수님의 이런 행동으로 사원님은 결국 혼난 거지. 구옥수님이 그 전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구옥수님의 문제는 싸운다가 아니야. 그것보다는 섣부르다야.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버려. 그게 구옥수님이 가진 그런 일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게 상황을 적절하게 쓸 필요는 있지. 저 사람의 태도, 행동을 잘 기억해놨다가 아니면 여기서도 처음에 질문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아까 14옥수님한테 왜 그랬어? 14옥수님 뭐 얘기할 게 있었어? 물어보면 거기서 14옥수님이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거기서 혼자 있어서 그러더라도 물론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지. 거기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장난까지 치는 거는 과하지.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여기선 벌써 두 가지가 더 들어가죠. 이 사람의 행동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는 거.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행동의 이유, 마음을 물어보는 거. 거기에 따라서 논리적인 지적을 하면 돼. 구옥수님은 그 섣부름을 조금 잘 다뤄야 돼요. 섣부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약간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딱 끊어내고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결국 칼 같은 거야. 나를 해칠 수도 있고 상대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걸 적재적소에 다루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나와버리면 그럼 결과적으로 나도 해치는 거야. 나도 다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요 하고 1호님도 보고 있고 2호님도 보고 있죠. 물론 2호님이 구옥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는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2호님 같은 시각으로 구옥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물론 이건 구옥수님도 알아. 왜냐면 자기 시장이 좁아졌잖아. 사옥순 간의 저런 장난을 보면서 사오님 생각은 뭐죠? 라고 사오님도 나처럼 14옥순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인가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14옥수님도 장난을 받아주고 있죠. 지금 사호가 저렇게 또 꽁냥되니까 1호도 저걸 꼴 보기 싫겠죠. 좋진 않겠지. 왜 저러는 거야.
약 올리는 건가? 도대체. 실제로 마음이 상했어. 여기서 결국 뭐 죽을래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은 사원님이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구옥수님은 그걸 이해 못해. 주인공병, 여미새. 사원님이 저거를 기반으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옥수님은 이해할 수 없지. 1호와 4호를 선택지에 놓고 가려고 했던 그것은 4호가 14억을 챙긴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야. 4호는 그 자리에 만약 7옥순이 혼자 있었어도 가서 말을 걸었을 거야. 남자 2호가 있었어도 가서 말을 걸었을 거야. 구옥순 입장에서 내가 4호처럼 굴었다면 14억에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 근데 4호는 14억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아침에 나한테 그렇게 말도 해줬는데 선택 안 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야. 구옥수는 극혐하잖아. 극혐하고 있으면 안 만나면 돼. 왜 벌써 마음은 사귀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모순이 있는 거야. 아니 그대로 살면 되지. 사원님도 마찬가지지. 내가 방금 말했죠. 관심 사이라고 해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야 나 출세했다라고 하면서 사원은 그래서 구옥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옥에게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혹시 이렇게 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실은 제안하고 있거든. 여기서는 조수석에 타면 안 되는. 나는 개인적으로 1호가 나는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태워요 라는 거는 실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1호의 배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 여기서는 약간 사원님이 다시지. 근데 되게 궁금해. 이 막 앞에 TV도 있고 이렇게 막 안마의자도 있고 살짝 우리가 미래에 그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내면이 저러지 않을까?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보편화가 됐을 때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동안 차에서 볼 컨텐츠, 그 컨텐츠를 보여줄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이제 그런 것들이 유망한 산업까지는 아니어도 필요한 게 되겠지. 그래서 사오는 실은 뭐 그 부분에서 구옥수님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4-5번 정도 계속해서 돌려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왜 그걸 물어봤는지, 계속 어떻게 그걸 물어봤는지.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구옥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캐치를 안 하는 건지 그걸 못하는 건지 그 부분을 사원님이 원하는 모습 그리고 듣고 싶은 대답을 들려주지 않아. 전혀. 결과만 들려줘. 다리까지 꼬고 아이 정말 지적잘해. 근데 이렇게 지적잘해 무서워 이런 말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어른의 입장에선 뭐 30대 후반부터 뭐 그 이후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실은 비난이거든. 구옥수님은 저런 말들이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다는 거를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멀어져도 되죠. 구옥수님이 꼭 뭐 사오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오의 성격상 저런 부분은 이제 돌려서 지적을 하는 거긴 하죠. 사오님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 생각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남아있는 상태. 여기에서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지금 구옥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죠.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 상태는 그래도 흥미롭고 만난다면 구옥수님 만나보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이 전부라면 만나기 힘들어. 그거는 1호도 동의하고 있는 얘기고 물론 1호는 14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구옥수님을 만날 필요는 없죠. 2호는 첫날 이미 구옥수님은 거기서 끝이었어. 1호는 사원님이 되게 궁금해요. 이게 아까 그 창문에서 14억과 티키타카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호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나와의 데이트를 앞둔 14억을 데리고 나간 4호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1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4호도 나만큼 14억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이날 데이트를 생각해보면 아침에 4호는 14억과 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나만큼 나의 이상으로 성격상으로 나만큼이지 나만큼 14억을 챙기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나 4호도 나만큼 14억을 좋아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1호 머릿속에는 14억밖에 없어. 굳이 왜 9억을 만났나? 난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마음일 거야. 하나는 9억에게 더 괜히 혼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9억 또 하나는 14억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기서는 4호를 궁금해하는 거지. 근데 사호님은 뭐? 지금 제가 궁금하다고요? 네가 제일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니? 궁금하죠. 왜냐면 구옥수님은 4호밖에 없고 그러니까 4호의 마음이 궁금하죠. 4호도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한다면 9억이긴 할 것 같아요. 1호는 근육이 크지만 4호는 오지랖 근육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호와 1호는 첫날부터 이제 팀옥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사호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웬만하면 사실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구옥수님은
지금 화석이라고 놀렸던 게 이제 미안해지고 그때 그분들은 상남자다. 실은 이것도 그 과감하게 선택하는. 근데 구옥수님이 생각해보면 와룡님의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아. 그 구옥수님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이제 그래도 정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알아봐준 와룡님의 말을 가지고 사오님이랑 대화를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역시 그때 분들은 상남자다. 이것도 누구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와룡리에서부터 출발한 말이야. 와룡이 실은 상남자를 했었죠. 나는 누구 선택할 거야. 선택 받지 못해도 나는 그냥 선택할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옥수님 머릿속에 은근히 구옥수님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옥수님에게 에너지를 주는 쪽은 실은 와룡이긴 해. 근데 구옥수님이 너무 그 와룡을 이성으로 안 본다는 게 아쉽긴 하네요. 검은재 무서워 불 한번 피워보지 못할 순 없으니. 검은재 혼날까봐 무서워 사랑을 확인 한번 하지 않을 순 없으니 그 말인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캠핑 느낌이 나는 야외 식당. 여기 이제 이쁘긴 한데 여기 앉으면 뒷사람 말이 더 가깝게 들리겠는데? 캠핑 느낌이 나는 야외 식당에 도착한 세 사람. 피곤하시죠 운전해서? 운전하니까 힘들었을 테니까 기념사진 찍으면은 기운이 나나요? 그렇게 이제 따봉을 하고요. 여기는 V. 그래서 이제 딱 아재 포즈를 하고 본인도 아재 인정한 거래. 누가 젊은 사람인 줄 알고 대시할까봐. 사오는 사오대로 지지 않고 얘기하고 안주죠. 떡볶이 고르고 먹태, 돈가스. 근데 사오는 지금 구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계속 찌르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가스에서 또 빵 터지지. 돈가스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괜히 어린이. 사오는 1호의 그런 소년 같은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립을 친 거고. 근데 순도 안 받아준 거야. 다들 표정이. 1호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구옥순. 그래서 가만히 있는 모습도 상남자 포스가 철철. 근데 이런 것도 실은 구옥수님은 1호를 모르고 있어. 구옥수님의 단점을 굳이 자꾸 얘기를 하자면 아까는 섣부르다고 했잖아요. 그 섣부름이 사람에 대한 판단에도 드러나 있어. 1호는 상남자인 면이 있는 거지 상남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소년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압박에 약하고 그리고 그 어떤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구옥은 자신이 판단한 것을 그냥 그걸 그대로 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좀 아이 같은 면 이런 것들을. 지금 사오도 1호의 그런 반전 매력, 뭐 좋게 말하면 반전 매력이고 다른 뭐 아이 같은 면도 있다는 거를 알아. 그리고 그런 소년미를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여출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모습도 상남자 보스가 철철이라고. 투닥거리는 걸 재밌어하는 거는 30살 초반에서 끝나. 투닥거리면서 재밌게 살지 않아요. 자식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님이 되게 신기한가 봐. 되게 재밌고. 그리고 하이볼, 원래 술도 안 드시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팀 옥순 나왔지만 지금 14옥순하고 이 낮에 지금 트러블이 있었죠. 근데 이제 14옥순 걸 썼네. 쓰기 싫대. 무심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뉴 팀 옥순. 아니 그 말 자체가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지. 저 구옥수님의 스타일대로 해도 분명히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죠. 저 모습 자체도 지금 분명히 뭐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거지. 구옥수님의 모습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을 테니까. 그래서 구옥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구옥수님도 그런 시장이 좁을 거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지금 사오가 그런 구옥수님의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서 구옥수님에게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부탁 같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죠. 사오가 먼저 말을 해가지고 그 팀옥순이 됐지. 그래서 사오랑 여자 취향이 비슷한가 보대. 첫날도 오늘도 둘이 갔었죠. 성향은 다른데 1호와 4호는 굉장히 다르죠. 아까 1호가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단 2마디 했지. 마음이 깊어도 2마디만 하는 사람과 마음이 깊지 않아도 오랫동안 장난치는 그런 사람. 그런 성향이 그렇게 다른데 취향은 비슷해. 실은 근데 취향이 비슷한 건 아니죠. 그렇게 비슷한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좀 의아했지만 여기서 사원님의 표현이 맞아. 배제를 먼저 했을지도 몰라. 이게 배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남은 사람이 9옥하고 14옥. 이제 국물떡볶이 그런 건가? 그리고 먹태. 먹태는 마요네즈, 간장, 청양고추가 국룰이죠. 그리고 돈가스 잘라주네요. 안주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초반에 1호님이 구옥순 약간 무섭다고 했었는데 하면서 왜 그러면 구옥순이 마지막에 선택했냐 라고
사원님도 나도 초반에 배제했었는데 1호님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지만 결국 외모예요. 결혼이 두려우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덧붙이는 거지. 실은 1호님은 이뻐? 사겨. 사귀다가 안 맞으면 헤어져. 원래 그거였거든요. 사오는 얼굴 보면서 괜찮네 이러고 있어. 괜찮네 이러고. 누나 밖에서 잘 나가거든. 밖에서 잘 나가는 게 뭐 필요 없지. 지금 여기서는 안에서 잘 나가야지 라고 사원님이 한 번 더 쏘고요. 그리고 사원님은 외적인 일픽은 여기였고, 그래서 외적인 일픽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옥수님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4픽? 나는 사실 14옥수님이 4픽이었는데 성격 자체가 좀 통통 튀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외모적 취향은 완전 반대인 거야. 실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1호님은 외모 취향이 14옥순이 탑이었지. 귀여운 사람이 좋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1호님의 그 남자 내면에도 여성성이 존재하거든요. 여자 내면에도 남성성이 존재하고, 그거를 일종의 그 페르소나, 가면, 그림자 이런 걸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 내면에 있는 일종의 그림자지. 1호님은 굉장히 큰 남성성을 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귀여운 여성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귀여운 여성. 근데 또 이런 헬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랬던 좀 뭐랄까 탄탄한 체형을 좋아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귀여운 14옥이 더 끌리고, 4호는 좀 날카롭고 어떤 세련됨을 갖춘, 세련됨이 있는, 물론 뭐 14옥은 좀 세련되지만 그런 구옥수님에게 외모적으로 더 끌리고, 실은 외모적 취향은 다른데 두 사람이 선택하는 그런 이유는 또 이렇게 같은 또 계속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 구옥순에게 끌리고 성격으로는 14옥순에게 끌리는. 1호님은 외적으로는 14옥순에게 끌리고 그 다음으로 외적으로 구옥순에게 끌리는. 그래서 나도 통통 튀고 활발한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팍팍 튀어. 나랑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냐, 무조건 혼날 것 같은 오해가 풀렸냐 라는 거에 1호는 풀렸죠. 1호가 풀린 이유는 이날 아침이죠. 이날 아침에 둘이 고기를 먹으면서 1호가 난 좀 조용한 사람이 좋아, 조용히 침묵한 모습도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구옥수님이 나는 맞추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침묵을 유지해줘. 구옥수님은 나름 그 1호님의 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1호님은 조금 그 구옥수님의 태도나 이런 것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봤죠. 근데 그게 실은 어떤 면에서 대화만으로 따지면 구옥수님은 1호님하고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옥수님이 막 툭툭대고 그런 드립을 많이 치고 오히려 그렇지만, 구옥수님은 4호님의 그런 뭐랄까 숨은 의미를 잘 캐치를 못해.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설적으로 난 침묵이 좋아, 난 조용한 게 좋아, 네 그 모습을 보고 싶어라고 딱 말하니까 구옥수님이 그거를 수용하고 실은 해주거든. 그러니까 1호가 풀린 거야. 근데 4호는 그런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거든. 그걸 농담처럼 진담인 듯 농담인 듯 하기도 하고 그걸 돌려서 하니까 구옥수님은 얘가 또 나랑 드립치네? 그러니까 실은 4호님은 구옥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질 못했어. 요구를 안 한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근데 1호님은 정확히 요구했거든. 난 침묵이 좋아, 그건 광대 같아, 부드럽게 말하면서 정확히 자기 요구를 말하니까 구옥수님이 그걸 했어요. 근데 4호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취향의 문제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4호는 구옥순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야. 나는 오히려 너의 그런 부드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어, 나는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안 좋아졌는데, 저는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편인데 4호 같은 어른들의 완곡한 표현을 잘 캐치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상대방 말에 숨을 뜻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4호는 의외로 지금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구옥순에게 다른 모습 보여줘, 나는 아직 오해가 안 풀렸거든. 오해라는 건 뭐야? 내가 마지막에 너를 선택할지 아니면 우리 관계를 이어갈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그 오해를 나는 아직 못 풀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좀 해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안 좋아졌으면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더 안 좋아졌으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하기도 해. 하지만 구옥수님은 그 얘기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실은 그 얘기를 구옥수님이 다 듣지 못합니다. 나는 14옥수님한테 미안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미안한 느낌은 이제 내 생각해줘서 나가자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재밌었다. 근데 여기서 1호님은 이제 알았어. 14옥순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잠깐, 그러면 4호는 14옥순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1호님 머릿속에는 9옥순 없습니다. 9옥순 없어요. 14옥순밖에 없어. 지금 저런 얘기 안 했어도 14옥순 얘기를 캐치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질투는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데이트권 끝나고 14옥순님이 이제 불렀죠. 그래서 대화를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1대1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나가기 전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라고 하니까 지금 1호님 입장에서도 두 사람이 그렇게 엄청 끌린 건 아니구나, 그런 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지금 1호님은 14옥수님과 있었던 그 1대2 데이트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1호님이 정말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보여. 1호님은 9옥수님을 쳐다보는 게 예를 들어 14옥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턱 깨고 이렇게 봐. 진짜 10분이면은 그 중에 9분은 봐. 근데 9옥수님은 한 3분 보나? 실은 여기서는 말 그대로 9옥수님에게 닥달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미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가능성이 있는 쪽은 4호와 9옥수님인데 4호가 지금 계속해서 9옥수님에게 그런 걸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남자 4호에게 14옥순이 먼저 꺼낸 거를 1호님은 인제 알았죠. 너무 황송했다. 근데 지금 언짢죠. 지금 14옥순이 지금 감히 내 4호를 그래서 남자 1호님은 두 분 중에 고문이냐? 아니야. 남자 1호는 고민을 안 하고 있어. 남자 1호의 고민은 최종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남자 1호의 고민에는 구옥수님이 없어. 구옥수는 안 좋아해. 그러니까 물론 외모가 훌륭하고 여러모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부분이 있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14억이 커져서 이제 14억이야. 14억을 선택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그 부분을 먼 산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호님은 이제 14억이랑 되느냐 안 되느냐밖에 없는 거야. 1호님은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14억을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14억이 과연 1호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밖에 안 남은 거야. 지금 9억한테 온 게 그 두 가지 이유라니까요. 9억한테 미안하고 더 9억에게 내가 가려고 했다 안 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난감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고 가려는 마음이랑 14억에 갔을 때 14억이랑 결혼까지 갈지 모르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도 9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회피형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 그래서 남자 1호님답게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구든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야 재밌죠? 1호한테는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리고 4호한테는 지금 당장 말해. 구옥수님은 1호보다 4호에게 지금 마음이 더 절실하거든. 그러니까 1호를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내 마음이 크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 같아서는 두 명 고르고 싶어. 그러니까 놀래. 지금 이거 나는 솔로인데 뭐지? 그래서 4호 묻으려고 지금 1호님도 두 명 고르고 싶으세요? 그래서 4호만 그런 거다 했는데 1호가 웃으면서 그렇게 네 그래. 어차피 두 명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질 않아. 그래서 1호님도 두 명 고르고 싶으세요? 네. 저렇게 말할 줄 몰랐어. 지금 1호가 네 해버리니까 지금 1호는 구옥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4호한테 하듯이 장난을 잘 못 치겠거든.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 구옥은 1호의 그런 상남자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안 좋고 안 좋으면서도 좋고 그러네. 이 정도로 했죠.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구옥순이 그걸로 지금 발끈했는데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구옥순이 짜증나는데 말은 못하는 그거가 지금 재밌는 거지 뭐. 아까 14옥순 밖에서 거기서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노래 부르고 막 유아나홀로 노래 부르는 거랑 실은 같은 맥락이지 뭐. 그 장난의 맥락. 구옥순이 그거 가지고 불편해하니까 재밌어가지고. 근데 또 1호가 동의했으니까 구옥순은 또 대놓고 사원한테 뭐라고 못하는 상황. 근데 장난이 지금 슬슬 선을 넘고 있죠. 낮에 14옥순이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14옥순이랑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되니까 적당히 해야지. 앞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참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계속 한술 더 떠. 너네도 어차피 사이 좋잖아. 근데 이제 4호가 자리를 비켜줄 때 뭔가 이런 할 얘기가 있긴 있구나. 4호님이 눈치채고 거기서 너네들이 얘기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한번 쏘고요. 여자들끼리 사이가 그만할게. 살짝 뇌절이 있었죠? 또 한 번 더. 이 자리에 14옥순님도 있었으면 더 웃겼겠다. 그러니까 이제 9옥순님은 지금 짜증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아주고 싶지 않아. 방금은 눈으로 욕했는데 4호님은 4호님대로 이렇게 하면서 실은 일종의 그 장난을 치면서 결국 이게 그 상대도 어느 정도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상대가 재미없어 해. 왜냐면 평소에 4호와 단둘이서 9옥순님이 그만해라 이 정도였으면 솔직히 더 쳐도 돼. 근데 이게 지금 1호가 있기 때문에 실은 더 참고 있었거든. 그렇게 보고 싶으면 부를까요? 14옥순 부를까? 돌려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머 감각은 나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훈장 같은 거야. 여기서 지금 14억 얘기가 나오니까 실은 발끈했어. 곡수님이 진짜로 화났지만 1호니까 저 정도로 참고. 근데 또 4호가 아니었으면 또 4호니까 이 정도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도 그냥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네. 이 정도로 또 받아주면서 또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고. 또 두 분이 잘 어울리는 면이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고 한가을밤의 꿈. 낭만적인 표현이군요. 달이 떨어지는 마지막 밤, 종말에 가까워진 연인들은 지금 연애 프로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야?
적인 게 아주 누구랑 닮아 있네. 눈물 콧물 색 빼는. 그러면서 여기서 1호님이 두리번거립니다. 왜냐면 돈가스는 사랑이니까 돈가스를 싸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 포장 어떤 거? 돈가스가 사랑이지. 설마 식사기 옥수님을 위한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긴 민망해. 14옥수님 위한 거면 어린이 돈가스로. 아까부터 어린이 돈가스 드립을 자꾸 쳐. 그러니까 1호님이 14옥수님에 관심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앞에서 14옥을 챙기는 거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지. 하지만 포장지가 없어. 이따 가면서 뭐 맛있는 거 있는 거 있으면 사면 되죠. 하지만 돈가스가 사랑인걸? 돈가스를 주고 싶다고. 1호님이 돈가스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여전히 소년 시절의 취향에 여전히 그런 부분을 뭐 머물러 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여전히 좋아한다? 그 시간관이 있어요. 타임 패러독스인가 제목이? 그 책에서 6가지 시간관으로 나누는데 아마 1호님은 과거 긍정형 시간관으로 나올 거예요. 과거의 추억이나 좋았던 것을 계속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떠올리면서 사는 사람. 여기서 1호님이 먼저 양보를 하죠. 이제 또 중요한 장면이죠. 여기서 한잔 하시죠. 원수는 웬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러니까 내가 원수냐? 왜냐면 지금 구옥수님은 사원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수를 사랑하나 모르세요? 표정도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은데 표정이 안 밝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웃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오는 계속해서 돌려서 웃어줘. 나한테 웃어줘. 너 웃으면 나 되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근데 사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 전에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알잖아. 근데 이 둘의 말을 생각해보면 일단 사오는 어떤 말을 듣기보다 실은 구옥에게 나는 너를 선택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어떤 모습을 더 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사오는 그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옥은 나는 선택을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의 선택을 끌어내서 내 불안을 없앤다.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한다고 확신을 얻고 싶다가 두 사람이 대화의 목적. 그러니까 구옥 입장에서는 알잖아 내 마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너 선택할 거 알잖아. 야, 왜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 관심 보이냐 그거고. 진짜 몰라? 내가 표현을 안 했나 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서 온 거야. 그거 확인하려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호는 구옥에게 관심이 없지 않아요. 있어.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확인하려 왔다는 거는 사호님이 인터뷰 때도 얘기했어. 단근과 채찍에서 채찍만 맞으면 그걸 어떻게 좋은 관계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호 입장에서는 몰라서 왔어요. 어떤 표현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표현을 듣는다는 건 그냥 단지 사랑해 이 표현이 아니야. 두 사람 사이가 좀 오해가 생겼는데 사호의 이 말만 들으면 몰라서 왔어? 확인하러 온 거야. 그러면 구옥수 입장에서는 확인만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해. 사호 입장에서는 몰라서 온 거야. 근데 왜 몰라? 구옥순의 태도가 너무 채찍이니까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당근의 태도를 보여줘가 사호의 목적이지. 요구사항이지. 사호의 요구는 당근을 줘고 구옥은 대답을 줘라고 들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인터뷰를 계속 일관되게 했어. 남자 사호님 찍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구옥수는 이게 대답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호는 실은 저런 대답보다 지금 찍겠다 그 결과보다 실은 그 당근을 주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였어. 그러니까 사호 입장에서도 원하는 거를 얻지 않았지만 사호는 구옥순에게 맞춰서 하려면 내가 확신을 못 얻는 이유는 네가 나를 찍는가 안 찍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나한테 항상 너무 세게 표현하고 그리고 나를 너무 혼내듯이만 말해서 네가 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나는 너의 마음을 못 믿겠어. 아니면 이 관계가 영원할지 모르겠어. 두려워 라고 했으면 구옥수님이 1호한테 하듯이 상대한테 좀 맞춰주는 변을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구옥수님은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답이 됐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한 번 더 사호가 얘기해. 나는 내 입장에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맞나? 그거는 관심이 있으면 다정함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는 그렇게 대해줘 라는 게 지금 사호의 요구야. 또 요구했어. 지금 2번 요구했어. 사호 입장에서. 지금 또 확인은 안 된대. 그러니까 구옥순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야. 사호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야. 사호 입장에서도 지금 2번이나 얘기했어. 계속 지금 벌써 3번 4번에 걸쳐서 이 자리에 앉아서만도 너의 당근 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정확히는. 그런데 지금 사호가 이 말을 여기서 처음 했냐? 아니에요. 이 전에 뭐 손톱 깎을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전에 맨 처음에 첫인상 널 선택했어라고 하면서 근데 갈등이 있을 때 어떨까봐 두려울 수도 얘기했고 실은 사호님은 계속해서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 근데 구옥수님한테는 1호님처럼 얘기해야 돼. 1호님처럼 나는 그렇게 하는 행동은 광대라고 생각해. 나는 침묵이 좋아 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구옥수님이 그거에 맞춰준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렇게 말하면 대답을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해? 나 너 찍는다니까? 아 답답하네. 내가 했는데
나 너 찍을게.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국순 입장에서는 나 인터뷰 때마다 네가 좋다고 말했어. 대답이 됐어? 근데 사오는 아니 내가 지금 원한 건 인터뷰 때 나를 골랐다느니 마지막에 나를 선택하겠다느니 너의 그런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보여주는 태도야. 그게 지금 사오의 요구란 말이에요. 근데 국순은 요구를 그 태도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질 않아. 그 마음의 방향을 요구했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쌀쌀 맞을까? 그러니까 사오님은 쌀쌀 맞지 않게 대해줘가 목적이죠. 구옥수님은 쌀쌀 맞게 대해서 내 마음을 몰랐구나. 내 마음을 들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거기서도 이것도 오해잖아. 구옥수님이 더 센 태도로 보이잖아요. 나는 너를 더 좋아하는 게 맞아 하고 채찍으로 착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 그래서 부끄러움 많이 타고 방어 기제 뭐 이런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결국 태도의 문제잖아. 나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도 보여줘. 또 얘기했어. 살갑게 대해줘. 아무리 예쁜 꽃도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시들지. 내 마음은 너의 그런 태도로는 나의 마음은 계속 식어가. 처음에 너한테 꽂혔고 외모적으로도 훌륭해서 난 너를 좋게 봤거든. 티키타카가 또 되게 좋았는데 너는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나는 네가 나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말해도 네 마음을 받아주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지금 구옥수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 그런 걸 보면 사원님도 구옥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옥수님에게는 실은 지금 계속해서 사원님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게 쌀쌀머슴 모습 보였던 거는 내 딴에는 어제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숙소에서 하는 게 저기서도 실은 오해거든. 구옥수님 오해를 그때부터 이미 했어. 거기서부터 지금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옥수는 나는 반대로 그게 되게 조금 가벼워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옥수님이나 사원님이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1호님이나 사원님의 나이대가 되면 실은 그런 살가움이 없고 다정함이 없고 그래서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힘든 연애를 선택하지 않아요. 힘듦만 있는 연애는 절대 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표현을 덜 했나? 두 사람의 대화 방식에서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를 구옥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 실은 사오님은 다정하길 바라는 건데 찰싹찰싹은 그 사랑의 표현이야. 수는에게 굉장히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옥수님은 표현할 만큼 했어. 거기서 뭐하니? 죽을래? 뭐 등등. 14기 옥순한테 막 장난치느라고 늦게 왔어 안 왔어? 여기서 사오가 뭔가 해명하면 그래 들어.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구옥수님 어때? 안 들어. 늦게 왔어 안 왔어? 이것만 가지고 실은 흑백 논리로 상대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구옥은 네가 그래서 내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편으로는 해명이야. 구옥순 입장에서는 네가 늦게 왔잖아. 내 마음에 상처를 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온 거지.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답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게 구호고 사오 입장에서는 늦게 왔어 안 왔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는 게 사오 입장에서는 구옥순을 멀리할 이유가 되는 거야. 왜냐면 사오는 지금 이런 행동을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다정하게 대해줘라는 게 요구사항이거든요. 구옥수님이 사오님이 원하는 부분을 캐치를 못한 거야 실은. 그건 사오님의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늦게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옥수님은 사오가 늦게 온 이유는 여미새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그거는 판정 지은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됐어. 물론 이건 싸움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거지. 아니면 해명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지. 근데 그나마 사오가 맥락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해명하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뒤에서 한 거지. 너랑은 상반되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확신이 잘 없는 상황에서 확신이 없는 게 표현도 지금 두 사람이 완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사오도 답답해 지금. 이 정도 말해야 되나? 그럼 14억은 나한테 살가워. 처음은 너였지만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더 잘해준다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나 처음에 너야. 나도 좋아하는 거 맞아. 나를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잘해줘. 이후에 나타난 사람 14억은 나한테 잘해줘.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겠니? 듣지 않아.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내 시작은 너였기 때문에 너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그래서 나는 너와의 관계를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누군가랑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을 안 들었는데 사오가 원래 하려던 말을 제가 마저 해볼게요. 다른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14억이 나한테 다정하게 대하고 이랬어도 14억에게 관계를 이어갈 마음은 없었어. 단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친절한 태도를 바랬던 거고 14억에게 그랬던 건 말 그대로 인류애였을 뿐이야. 나는 너와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너와의 확신을 얻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런 다정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지금 뒷말이거든요. 그 뒷말 들었으면 구옥수님한테 좋아. 지금 이 말은 그 이후에 나는 너랑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그 말 못 들었어. 이거 구옥수님한테 유리한 말로 이어졌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나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 나는 너랑 관계를 잘해보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건 뭐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실은 이 포인트는 구옥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포인트인데도 이걸 끊어버렸어. 사오가 하려는 말은 그 얘기라는 거는 진지한 이야기고 너와의 진지한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구옥수님이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내 딴에는 다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오님은 뭘 표현해? 사오 입장에서는 구옥수님이 변하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웠을 거다. 사오가 업은 사람은 옥순밖에 없거든. 심지어 와룡 앞에서 업었거든. 그 정도로 해주고 실은 그 정도로 관계가 가깝고 친밀했던 거는 구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표정이 나오는 거야. 도저히 진짜 미치겠네. 약간 실은 근데 구옥은 구옥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사오는 사오대로 답답한 거예요. 그 아까 어느 핀트에서 어긋난지 알겠죠. 그래서 나도 그 표현을 하는 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상대가 플러팅을 해도 다정하게 말하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 사오가 바라는 건 그거야. 하지만 구옥이 바라는 거는 이 사람이 딱 어떤 뭔가 나한테 확신을 주는 게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구옥수님이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옥수님은 이 사람이 나랑 좋아한다면 나를 우선순위에 둬야지. 그럴 수 있죠. 사귄다면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그걸 바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은 아직 연인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야. 다른 여자들 속에서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사회자야. 사회자는 거기 나온 소외된 사람을 챙겨야지 거기에 주인공만 챙겨서는 안 돼. 그거는 제 화술책에도 있습니다. 사회자 역할을 할 거면 소외된 사람을 챙기고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주제에 화두를 던지고 그게 필요한 거야. 당신이 나한테 좀 딱딱해서 속상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 실은 사오가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굉장히 일관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관된 걸 요구하고 있어. 14억을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도 14억은 살가웠다. 네가 좀 살갑길 바란다. 결국 그거야. 당근 좀 줘라야. 너의 당근을 주는 태도를 볼 수 있다면 너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근데 채찍만 치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좀 딱딱해서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네가 나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채찍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세게 그렇다고 너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는 대응하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차라리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거나 세게 얘기를 했으면 구옥수님이 알아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오빠는 원래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오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다고? 원래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지 뭐 언제부터 알았다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떠올라도 상대를 배려해서 세게 얘기하지 않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사오의 어른스러움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잖아. 사오가 여기서는 진짜 마지막 순간엔 더 확실하게 말했어. 지금 보면은 사오가 되게 다양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오님은 구옥수님에게 바라는 게 하나였지. 하나였고 모든 여자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고 모든 남자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지. 장난스러운 드립을 많이 치는 사람이고 그거는 그냥 사오의 모습이야. 관계를 더 이어가보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오는 지금 마음의 상처가 시작됐죠. 그런데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이날 저녁의 대화로 사오가 혹시라도 선택할 마음이 있었어도 아마 사라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모르죠. 다음날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대화는 사오 입장에서는 아 여기까지구나. 아 안 되는구나 라고 아마 느꼈을 거야. 원 오브 댐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 하지만 지금 사오가 원했던 건 내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춰가는 거였지. 근데 구옥수는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사과를 받음으로써 이걸로 뭔가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으로 이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거리는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오의 태도나 옥순아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오가 옥순에게 사과하는구나. 아, 사오가 드디어 이제 옥순에게 사과하고 옥순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옥순에게 마음을 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왜 해야 하는지 알겠지. 누군가한테 저렇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 거는 관계를 끝나기 위한 순간도 있어요. 아, 여기까지야. 대화는 포기하는 거야. 지금 이 대화상에서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알겠죠. 지금 벌써 5번 정도 얘기했어. 이 자리에서만. 실은 그 전에 장면들까지 제가 다 합치면 지금 이 3박 4일 동안 한 최소 10번 이상 얘기했어. 근데 구옥수님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했어. 마지막에는 똑부러지게 거의 딱 명확하게까지 얘기했어. 딱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도 거기서는 또 싸우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한테 그런 걸 요구해봤자 불가능이구나. 그러면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끝났어 여기서. 그래서 사원님은 구옥수님을 여기서 떠나 보냈습니다.
그나마 있던 애정이나 이런 것이 여기서 포기했어. 사오님이 지금 이 말을 했던 이 심리는 포기하는 심리야. 아,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좋아해. 1호가 나를 무서워한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고 지금 여기서 사과를 듣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웃음이 나고. 근데 실은 저거는 경계경보를 울려야 돼. 오히려 4호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렇게 좀 살가움을 계속 반복해서 요구할 때 오히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돼. 아, 됐다. 아, 여기 오히려 나한테 바라는 게 있구나. 근데 오히려 저렇게 하잖아요. 그럼 끝났어.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진짜 90% 확률로 관계를 끝낼 사람들의 태도야. 이건 손절 신호입니다. 순간적으로 좋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4호가 지쳤어. 그래서 아, 기분이 나 때문에 많이 나빴구나. 근데 여기서 오늘 하루가 아니야. 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본심이 나오잖아. 누가 들으면 한 100일 만난 사이인 줄 알겠네. 네가 나랑 뭐 사귀는 사이냐? 내가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그런 걸 지금 투정 부릴 사이야? 사오니까. 근데 모르겠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 근데 또 아닌 거야. 그래서 험한 말해서 미안해. 그건 진짜 내가 미안한데 공간의 특수성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게 솔로 나라니까 그랬지. 솔로 나라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근데 만약 일반적인 사람 남녀 관계에서 실은 아까 같은 태도가 나오면 그건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공간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뭐 표현 자체 그렇지 그러라고 있는 공간이고 본인도 1호 4호를 오고 갔잖아요. 1호한테 책임 그 선택 번복하라고 했고 그러고 다니라고 있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러면 구옥수님은 1호 남자 2호 남자 그러고 다녔고 4호님은 1, 2, 3, 4호 남자 옥순들 모두 그러고 다녔지. 양으로 따지면 4호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으니 이성에 대한 호감의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구옥수님의 태도일 수도 있는 거지. 4호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잘못이라고 하면 어떡해. 4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상대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너는 잘못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왜 사귀려고 들어.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벌써 4호님은 아, 이 사람은 내 삶의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해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구나. 본인이 생각한 거를 답을 내리고 저걸 공격의 소재로 쓰는구나. 이러면 이제 틀린 거지. 그러니까 뭐 4호는 4호대로 실은 그 요구를 조금 더 구옥수님이 알아듣기 좋게 또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4호도 성격에 그걸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안 맞는 거야. 이게 두 사람이 만약에 사귄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하는 거지 실은. 그러니까 지금 구옥수님은 자기가 상대를 혼냈고 혼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실은 4호의 인생관에 대한 얘기야. 여성관, 이성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건. 4호의 인생관을 바꿔라라는 얘기로밖에 안 되고 실은 4호가 지금 여기 와서 요구하고 있는 살가운 모습을 보여줘라는 그 요구사항엔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고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관계 될 수 있는 4호라면 지금 이렇게 관계, 인간에 대한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14옥수님한테 마음 쓰인 것도 그런 쪽이 더 컸다. 혼자 남은 같은 출연자를 챙긴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구옥수님이 캐치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변명으로 듣겠지. 숙소 들어와서 나 안 보일 때나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는 있었잖아. 그러니까 구옥수님은 실은 4호를 피해서 1호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러팅도 하잖아요. 나 골라 하면서 뭐 발로 이렇게 건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 1호님은 아니 4호님은 구옥수님이 안 볼 때 그런 센스를 따로 발휘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인류애니까. 구옥수님은 4호가 안 볼 때 1호에게 플러팅을 하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성적인 행동이니까. 그러면서 난 내일 오빠 찍을 거야. 이게 구옥수 입장에서는 4호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줬다고 생각해. 4호 입장에서는 지금 구옥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러는데 구옥수 입장에서는 이러면 됐지가 돼. 4호님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을 거야. 구옥은 4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 4호도 표현을 잘못한 면이 있지. 구옥수는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4호 입장에서는 전혀 안 됐어. 구옥수는 전혀 못 알아들었어. 지금 3박 4일 중에 한 이틀 차부터는 계속 그 얘기했어. 아니 지금 방금 4호가 또 말했어.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얘 마님 됐습니다. 내가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4호가 지금 짜증이 난 거야. 만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의 다른 모습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은 이해를 했죠. 그래서 답변은 뭐야? 4호는 지금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 다른 모습이 있는지를 물어봤어. 그걸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내 응이라고 하잖아. 내가 결론을 내려서 말을 했으니 너도 결론을 내려야 돼.
여기서 이게 논리적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 자기가 먼저 얘기해놓고. 그래서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구옥수님이 사호 편을 들고 있어. 구옥수님도 사호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사호가 뭘 원하는지 캐치를 못했다는 게 문제야. 구옥수님이 사호가 뭘 원하는지를 캐치를 했으면 그걸 줬을 거라고. 그럼 이래서 듣기가 중요하지. 구옥수님이 왜 오해했냐면 여기서 몰라서 왔는데 이러면서 표현을 안 했나 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서 온 거야. 이 모르는 이유는 나한테 다정하게 해 라는 뜻이었죠. 구옥수님은 이거를 말 그대로 결론 말해라고 들은 거야. 결론을 말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뭐 오해가 시작된 거지. 문제는 사호가 듣고 싶어 했던 말에 대한 판단인 거지. 사호가 뭘 듣고 싶어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원했잖아.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원하는 걸 들어야지. 솔직히 얘기해. 이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판단이 필요해요. 그 판단이 너무 섣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분은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 답답한 거죠. 기분을 얘기하래. 지금 사호는 실은 이 부분이 싫은 거거든요. 근데 사호는 결국 여기서 요구한 것을 원하는 걸 얻지 못했고 구옥은 사호가 뭘 원하는지 캐치하지 못했어. 원하는 걸 줬다라는 부분에서부터 벌써 전제가 틀렸어. 좋아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사모가 나는 아까도 그랬지만 사호님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선택한다고 했어? 여기서 기분 좋아 안 좋아? 설마 사호가 좋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구옥수님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말한 건가?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서 또 쓰기도 할 거야. 근데 그 쓰는 글이 이제 올라오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좀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사호님이 구옥수님의 다정함을 볼 수만 있으면 더 확신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좋아서 설마 이거를 선택한다고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이거 사호가 선택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호는 선택한다고 안 했어. 좋아서 죽을 것 같아라고 이거 실은 그 빈정거림으로 지금 드립친 거거든. 선택한다고도 안 했어 심지어. 저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구옥순이 방어 기제면 만약 내가 다정하게 하고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나에게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신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사호는 동상이몽이었음을 알아. 구옥수는 자기가 상대의 모든 걸 해소시켜줬다고 생각해. 저는 사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호는 구옥수님을 딱 결론을 내릴 만큼 심지어 구옥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게 실은 고민되고 걱정됐던 거거든요. 옥순 입장에서는 그게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했다. 그쵸? 후련하면서 기분은 좋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다정하게 서로가 알아가고 이렇게까지 표현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었던 건데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사호의 고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잘 맞을 수 있을까? 사호의 마음속에 있는 딱 그 화두 하나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구옥수님은 제가 직설적이니까 질문도 직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원하는 대답을 얻었어요. 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옥수님이 한 말이지 나는 내일 너를 선택할 거야. 좋아 죽겠어? 오케이 그런 끝. 그러니까 사호가 선택한다고는 안 했어. 그리고 심지어 좋아 죽겠어를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네. 근데 물론 그 워딩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사호가 옥순을 선택한다는 말은 안 했어. 그래서 나도 원하는 대답을 들었고 그 사람도 저에게 쌓인 오해가 되게 많은데 오해를 해소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해는 우리가 잘 맞을까를 두려워했던 거고 근데 구옥수님은 그 오해가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봐 내가 다른 사람도 좋아할까봐 걱정하고 있구나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1호가 차라리 더 맞아. 사호님하고는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돼도 사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돌려서 말하는 그렇게 좀 은유적인 표현들을 구옥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1호처럼 좀 명확하게 딱 꽂는 말 물론 부드럽게 말하면서 꽂는 말에 오나가 더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1호님과의 대화인데 남자 1호님이랑 둘이 있을 때 진짜 놀랬다. 말을 너무 잘해서. 둘이 있을 때는 말 많죠? 1호님은 말일 자체가 적은 사람은 아니지. 그냥 남이 말할 때 굳이 끼어들어서 말하지 않는 거지. 약속 지키겠다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옥수님도 어쨌건 지금 이제는 1호가 아니라 4호인 거는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정했죠. 14호에게 마음이 더 가는 이유. 왜냐면 이게 구옥수님은 이제 1호가 아니라 4호니까 1호는 이제 14호님에게 마음이 더 가죠. 가세요. 좋은 길 꽃길 걸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나보다 더 차분하잖아. 아까 어떤 갈등에서 조금 느낀 바도 있을 거고 1호님과 구옥님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1호님하고 관계를 이제 좀 마무리 짓는 상황이죠. 1호님은 구옥수님 안 봐.
시선을 마주치질 않아. 그렇죠. 덜 무섭고 구옥순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두 분 중에서는 이러면서 1호도 인정해요. 나는 14옥이다. 약간 그분한테 마음이 더 큰 거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두 분이 50대 50으로 비슷했는데 그렇지만 서로 다른 성향에 잘 돼도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의외로 1호나 4호가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취향이나 선호하는 부분이 다른 거지. 실은 두 사람이 구옥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포인트는 같아. 실은 1호가 이날 고기 먹으면서 구옥수님한테 했던 요구나 방금 4호가 했던 그런 질문이나 실은 맥락은 같은 거였어. 그런데 1호는 직설적으로 말했지. 광대짓 하지 말고 침묵해봐라. 하고. 그래서 서로 너무 다른 상황에 잘 돼도 오래 못 될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을 어떤 부분을 발했던 거고 1호는 이날 아침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옥순이 좋으니까 약간 겁이 나는 거지.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쪽에는 정리가 되는 멘트죠. 내가 무서웠다고 해 그냥. 근데 이게 무서웠다고 하는 게 이게 당연히 실은 큰 비난인데 어른 사이에서는 아우 나 너 좀 무서워 이런 거는 실은 이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약간 살짝 칭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내가 좀 남들한테 무서워 보이나 이러면서 으쓱할 수 있지. 근데 실은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남들한테 무서워 보이나 이거는 실은 좀 이렇게 사회생활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실은 마이너스지. 큰 마이너스지 실은. 근데 얘기는 더 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어서 솔직히 밖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해. 원래 평상시 모습 그대로 등을 이렇게 뒤로 붙일 때나 눈을 마주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딴 데를 보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지금도 여기서 원래 평상시 모습 밖에 나가서 한 번쯤 보고 싶다는 거는 어쨌건 선택은 안 하겠지만 밖에서 한 번 정도는 봅시다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둘은. 그래서 카메라 없고 마이크 없는 상태. 그래서 원래 본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1호든 4호든 아마 구옥수님의 원래 모습은 훨씬 다정하고 차분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거야. 내 생각에도 구옥수님이 또 카메라도 있고 이 방송에 촬영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과하게 나오긴 하겠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내 말에 또 집중하고 그러면 상대 말을 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왜곡해서 듣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카메라도 없이 평소에 구옥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상대 말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바라던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나? 이게 아까 사호가 말했던 거나 실은 맥락이 똑같잖아 실은. 같은 말이잖아 지금. 표현이 다른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알아듣기가 더 좋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인 게 1호나 4호나 물론 이 마음이 다른데 상대에게 구옥수님에게 원하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았어. 바란 게 똑같았어. 그런데 두 사람의 표현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호님처럼 말해도 알아듣고 그렇게 알아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는 있겠지. 누군가는 그걸 못 알아듣고 오히려 1호님처럼 말해주는 게 편할 수 있겠지. 정말 같은 상황인데도 구옥수님이 지금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표현의 중요성이기도 하고 표현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떤 면에선. 근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아들을 수준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궁금해서 이렇게 왔다. 물론 그렇게 딱 뭐 남녀 또 어떤 성 역할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측면이 필요하겠지. 복장은 중요하지 않죠. 그건 껍데기잖아. 껍데기잖아. 그 내면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바라던 모습을 못 찾는 바람에 마음에도 크게 변화가 없는. 그래서 좀 아쉽다. 결국은 지금 국수님도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그래요. 국수님 좋은 사람이지. 재밌고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솔직히 나는 얘기했고 내 마음을 저분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 그냥 편하게 보자. 국수님에게 관심은 여기까지다야. 끝낸 거고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